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저릿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일도 무서운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정신적으로 약해진 걸까? 마음을 더 단단히 먹어야 하는 걸까? 주변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괜찮아진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불안이라는 것은 머릿속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경우 불안은 머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불안은 몸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심장이 먼저 빨라지고 손끝이 먼저 저릿해지고 배속이 먼저 조여듭니다. 그리고 그 몸의 신호를 뇌가 뒤늦게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것을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이유 없이 불안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몸이 당신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챈 것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받아 뇌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로 미주신경입니다. 미주신경은 심장과 폐, 위장에서부터 시작해 뇌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통로입니다. 이 신경은 몸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뇌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조금이라도 불규칙하게 뛰면, 위장이 조금이라도 긴장하면 이 신경은 그 정보를 그대로 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뇌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지금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이 신경이 지치거나 예민해져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 신경이 사소한 몸의 변화를 위험 신호로 잘못 해석해 뇌에게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뇌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위험하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착각이 바로 이유 없는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스스로를 탓해왔던 그 수많은 불안한 순간들, 사실은 당신의 의지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이 신경이 보내는 신호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신호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편안하게 되돌릴 수 있는지 오래된 지혜와 오늘날의 과학을 함께 짚어가며 이야기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몸은 사실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함께 꺼내어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순간이 낯설지 않으신가요? 특별한 일이 없는 평범한 오후에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발이 떨리는 것 같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그냥 잠깐 그런 것뿐이라고 웃어넘기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다 큰일이 나는 건 아닐까 조용히 겁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심전도도 정상이고 혈액 검사도 정상입니다. 의사는 신경성인 것 같다고, 스트레스 때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당신의 몸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그 생생한 감각을 온전히 설명해주지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실제로 보내고 있는 아주 진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는 아주 구체적인 이유와 아주 구체적인 되돌림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몸이 보내고 있는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며 빨라진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방금 계단을 뛰어 올라간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살짝 가빠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특별히 몸을 움직인 것도 놀랄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것은 미주신경이 심장에게 보내는 신호가 순간적으로 흐트러졌다는 신체적 증거입니다. 평소에는 심장의 속도를 편안하게 조절해주던 이 신경이 어떤 이유로 그 조절을 놓쳐버리면 심장은 마치 브레이크가 풀린 것처럼 갑자기 빨라집니다. 두 번째는 손발입니다. 손끝이나 발끝이 갑자기 저릿하거나
미세하게 떨리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히 춥지도 않은데 손이 차가워지고 미세하게 떨리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건 역시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아주 오래된 반응입니다. 몸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피를 심장과 큰 근육 쪽으로 먼저 보내고 손끝과 발끝처럼 상대적으로 덜 급한 부위로는 피를 덜 보냅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저릿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막연한 감각입니다. 바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안절부절 못하는 느낌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자꾸만 자리에서 일어나 서성이고 싶은 그런 느낌.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막연한 불안 말입니다. 이 세 가지, 갑작스러운 심장의 두근거림, 손발의 떨림과 저릿함,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은 서로 다른 증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옵니다. 바로 몸이 실제로는 안전한데도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 여기서 당신의 몸이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신호를 보내는지 잠시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긴장되는 신체적인 감각을 더 크게 느끼신다면 숫자 1번을 남겨주세요. 만약 이유 없이 두렵고 안절부절 못하는 정서적인 느낌을 더 크게 느끼신다면 숫자 2번을 남겨주세요. 두 가지 모두라면 1번과 2번을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숫자 하나를 남기는 이 작은 손짓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동안 혼자 끌어안고 있던 그 낯선 두려움을 잠시 이곳에 내려놓는 작은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하나둘 쌓이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몸의 신호를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요. 당신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은 이렇게 안전한 순간에도 위험하다고 착각하는 걸까요? 수천 년 전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은 몸과 마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힘을 아주 깊이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그 힘을 프라나라고 불렀습니다. 프라나는 생명력 혹은 숨결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이 프라나가 몸 안에서 자유롭게 흐를 때 마음은 고요해지고 이 흐름이 막히거나 흐트러지면 마음은 불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이 프라나의 흐름을 다스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다른 무엇도 아닌 호흡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가 수행자들은 숨을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거칠고 빠른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어지럽게 흔들리듯 숨이 짧고 거칠어지면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반대로 바람이 잔잔해지면 나뭇잎도 고요해지듯 숨이 길고 부드러워지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날숨, 그러니까 숨을 내쉬는 동작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몸을 깨우고 준비시키는 숨이지만 내쉬는 숨은 몸에게 이제 놓아도 된다고, 이제 편안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숨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요가의 여러 호흡법 중에서도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느리는 호흡은 마음이 지나치게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권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흐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요가 수행자들은 프라나가 막힌 사람을 마치 좁은 구멍으로 억지로 빠져나가려는 강물에 비유했습니다. 넓게 흘러야 할 강물이 좁은 틈으로 몰리면 물살은 거칠어지고 소용돌이가 일어납니다. 몸속의 프라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숨이 얕고 급하게 갇히면 마음속에서도 소용돌이 같은 불안이 일어난다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가 수행자들은 매일 짧게라도 앉아서 숨을 길게 내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저 숨을 조금 더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숨을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도의 요가 수행자들이 숨과 프라나를 이야기했다면 도교의 스승들은 조금 다른 곳에서 같은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기의 흐름입니다. 도교에서는 우리 몸속에
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는 특히 가슴 부위를 지나며 마음의 상태와 아주 깊이 연결된다고 여겨졌습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사람이 두려움이나 걱정을 마음속에 오래 눌러 담아두면 그 감정이 가슴 부위의 기 흐름을 막아버린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기체, 즉 기운이 막혔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기가 막힌 가슴은 마치 구름에 가려진 해와 같습니다.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떠 있지만 두꺼운 구름이 그 빛을 가로막고 있어 아래에서는 어둡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도교의 스승들은 이것을 오랫동안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구름처럼 쌓여 가슴속 기의 흐름을 가리고 있는 상태라 보았습니다. 이 막힘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도교에서는 소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낮고 깊은 소리로 몸속 울림을 만들어내는 것이 막힌 기를 다시 흐르게 하는 오래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목과 가슴 안쪽에서 울리는 낮은 소리는 마치 두꺼운 구름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듯 막혀있던 기운을 부드럽게 흔들어 다시 움직이게 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날의 언어로 다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요가는 이것을 프라나가 좁은 틈에 갇혀 소용돌이 친다고 표현했습니다. 도교는 같은 현상을 가슴속 기운이 구름처럼 막혔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이름이지만 두 지혜는 결국 같은 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는 것, 그리고 낮은 소리로 몸속을 울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막혀있던 흐름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날의 과학과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에는 폴리베이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폴리는 여러 개라는 뜻이고 베이걸은 미주신경을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미주신경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른 상태가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세 가지 상태를 오갑니다. 첫 번째는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고 표정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것도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몸이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상태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근거림과 손발의 저릿함이 바로 이 상태에서 나타나는 신체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위험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몸이 아예 얼어붙는 상태입니다. 멍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상태 중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몸은 아주 빠르게 생각보다 먼저 이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몸이 과거의 어떤 경험이나 축적된 긴장 때문에 두 번째 상태, 즉 긴장 상태로 쉽게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불안이 찾아오는 진짜 이유입니다. 몸이 먼저 위험 상태로 전환되고 마음은 뒤늦게 그 상태를 불안이라는 감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다시 첫 번째 상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폴리베이걸 이론을 만든 학자는 이 첫 번째 상태로 가장 빠르게 되돌아가는 방법 중 하나로 길게 내쉬는 호흡과 목소리를 이용한 울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숨을 길게 내쉴 때 그리고 낮은 소리로 목을 울릴 때 부교감 신경이라 불리는 몸을 쉬게 해주는 신경계가 활성화됩니다.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장은 다시 편안한 리듬을 되찾고 몸은 자연스럽게 안전하다는 상태로 돌아갑니다. 요가 수행자들이 길게 내쉬는 숨을 강조했던 것, 도교의 스승들이 낮은 울림으로 막힌 길을 풀어주려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결국 몸을 다시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아주 정교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고대 인도의 요가는 이것을 프라나의 흐름이라 불렀습니다. 고대 중국의 도교는 이것을 기의 순환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의 신경과학은 이것을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세 가지 지혜는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흐름을 다시 여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직접 몸으로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불안이 왜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되는지 그 뿌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더 깊이 직접 몸으로 그 흐름을 되돌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유 없는 불안이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몸에서,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의 신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도 요가 수행자들이 말한 프라나의 흐름, 도교의 스승들이 말한 가슴속 기의 순환,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폴리베이걸 이론과 부교감 신경까지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결국 몸을 다시 안전한 상태로 되돌리는 같은 하나의 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느꼈던 그 작은 울림을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그 여정을 더 깊이,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이어가 보려 합니다. 어떻게 수천 년 전의 지혜와 오늘날의 과학이 이렇게까지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킬 수 있었을까요? 요가 수행자들은 날숨을 들숨보다 길게 느리는 것을 가장 중요한 수행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날숨을 길게 내쉬는 순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의 속도가 실제로 느려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교의 스승들은 낮은 소리의 울림으로 막힌 길을 풀어주려 했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목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낮은 진동이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해 몸을 편안한 상태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오래전부터 동아시아의 의학에서는 몸의 특정한 지점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것이 흐트러진 기운을 다시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바로 무릎 아래, 정강이 바깥쪽에 위치한 족삼리라는 자리입니다. 옛 의원들은 이 자리를 몸 전체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아주 중요한 지점으로 여겼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름도 몰랐던 이 신경계를 길게 내쉬는 숨과 낮은 울림과 무릎 아래의 작은 지압으로 매일 다스려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세 가지 지혜를 하나로 엮은 아주 짧은 되돌림의 의식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당신의 숨결과 목소리와 두 손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첫 번째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주세요.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바닥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허리는 곧게, 하지만 힘을 주지는 마시고 편안하게 세워주세요. 이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주세요. 넷을 세는 동안 들이마시고 이번에는 여덟을 세는 동안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시는 시간보다 내쉬는 시간이 2배 가까이 길다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 마치 입안에 있던 뜨거운 김을 아주 천천히 흘려보내듯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내쉬어 보세요. 날숨이 길어질수록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깨가 아주 살짝 내려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든 그것은 모두 옳습니다. 이 호흡을 5번에서 6번 정도 편안한 리듬으로 반복해 주세요. 이제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번에는 입을 다문 채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주세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아주 낮은 소리로 하는 허밍 소리를 내보세요. 목 안쪽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느껴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진동이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마치 두꺼운 구름 사이로 아주 가느다란 바람이 지나가듯 그 울림이 가슴속 답답함을 조금씩 흔들어 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허밍을 5번에서 6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여정입니다. 한쪽 무릎을 살짝 굽혀 앉거나 의자에 앉은 채로 다리를 편안하게 내려주세요. 무릎뼈 아래로 손가락 4마디 정도 내려간 지점, 정강이뼈 바깥쪽으로 손가락 1마디 정도 되는 자리를 찾아보세요. 이곳이 바로 족삼리입니다. 정확한 위치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부근을 부드럽게 눌러보시면서 살짝 뻐근하게 느껴지는 지점을 찾아보세요. 그 지점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의 힘이면 충분합니다. 이 지압을 하면서
동시에 아까처럼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이 자리에서부터 다리를 타고 무언가가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위로 붕 떠 있던 기운이 이 자리를 통해 다시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지압을 양쪽 다리에서 각각 20초에서 30초 정도 이어가 주세요. 어떤 느낌이 오든 그것은 모두 옳습니다. 이 세 가지 여정, 길게 내쉬는 숨, 낮은 울림, 그리고 무릎 아래의 작은 지압을 모두 마치고 나면 몸 전체가 아주 미세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조심스럽게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안이 아주 심하고 자주 반복된다면 이 짧은 실천과 더불어 병원이나 전문가의 진료도 함께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실천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자기 돌봄의 방법이지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바로 오늘의 정답입니다. 여기 작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 어느 산골 마을에는 며칠째 두꺼운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아주 작은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구름 전체를 한 번에 걷어내지는 못했지만 아주 작은 틈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가 땅에 닿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한 줄기 빛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해는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구름에 잠시 가려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오랫동안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해도 그 아래에 있는 당신의 평안은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그저 잠시 두꺼운 구름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길게 내쉬는 숨 하나, 낮은 울림 하나, 무릎 아래를 누르는 작은 손짓 하나가 바로 그 구름 사이로 부는 작은 바람입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햇살 한 줄기만으로도 그것은 분명히 진짜입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여정을 잠시 돌아보겠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도 요가가 말한 프라나의 흐름, 도교가 말한 가슴속 기의 순환, 그리고 오늘날 과학이 말하는 폴리베이걸 이론과 부교감신경. 이 모든 것이 결국 몸에게 이제 안전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말해주는 아주 짧은 순간을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치유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동안 그 언어를 들어줄 시간이 조금 부족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혹은 불안이 밀려오는 어느 순간이든 단 3분만 그 언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긴 날숨 몇 번, 낮은 울림 몇 번, 그리고 무릎 아래를 누르는 작은 손짓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연결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이 오래된 지혜와 지금 이 순간까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작은 여정을 지나온 후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거나 숨이 조금 더 편안해지지 않으셨나요? 그 느낌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으셨다면 댓글에 별표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 별표는 당신의 하늘을 가리고 있던 구름 사이로 스스로 만들어낸 작은 햇살 한 줄기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그 구름을 견뎌온 당신에게 오늘 스스로에게 건네는 아주 작은 선물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평안이 되었다면 구독이라는 이름으로 그 연결의 끈을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구름이 찾아오는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의 콘텐츠는 치료를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고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기 돌봄 안내서입니다. 통증, 호흡 곤란, 심각한 불면, 반복되는 공황, 오래 지속되는 우울감, 자신을 해치고 싶은 충동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전문적인 조언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하늘에 작은 햇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게 당신의 속도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